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러브콜 속에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인의 순매도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내일장 주간 주요 일정과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고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또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발표된 중국의 5월 HSBC 제조업 PMI 지수와 또 금요일날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5월 산업생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주요 핵심 일정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이제 중국의 HSBC 제조 PMI 잠정치,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 발표될 마켓 제조 PMI 잠정치, 이런 것들 모두 6월의 지표로서 빠르게 나오는 거라서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HSBC 제조 PMI는 오전에 나왔는데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50.8을 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 확장치 기준선마저 상향을 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지난번 적격 상하분에 대한 그 주진율 인하에 대한 효과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 자체도 지난달 기준으로 6개월 내 최저 수준이었는데 그 부분이 22에 경제 친화적인 통화 정책을 올 초에 실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에는 좀 그동안보다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5월 산업생산이나 경기 종합지수 부분이 이제 주후반에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의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변동치인데요. 먼저 현재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4월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기가 좀 세월 사고도 여파로 있었고요.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4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승과 하락을 올해 반복을 하고 있어서 5월달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금주 중반에 나오는데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아무래도 지난 1분기 지난번에 마이너스 수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향 조정이 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악재는 아니고 이 부분들이 현재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라크 내전 이슈와 아르헨티나의 30일 채무 상환을 앞둔 협상,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이벤트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현재 국내적으로도 국내 경기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상당히 이제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해외적으로는 이라크의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PBR 1배 수준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저가 매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앞서서 있었던 중국의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마저 돌아섰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할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이라크 내전 이슈와 외국인 관망을 인해서 상승 탄력은 약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바닥 다지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세 시의 저가 매수 대응 정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뭐 많이 올랐던 뭐 대형주든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든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빌미가 있으면 좀 일정 부분의 현금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원강세 수혜 업종이나 배당 관련주 그리고 실적 호전 저평가주 등의 뭐 관심 대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요.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이 시각 외환 동향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102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80전이 하락한 1019원 80전을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20원까지 반등했습니다만 이후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17원 5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저점으로부터 반등해서 1018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재료는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6월 HSBC PMI 지수였는데요. 예상치보다 상승한 50.8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주 달러를 비롯한 아시아 위험통화들이 급등하면서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017원대에서 저가 매수에 막혀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미 연준의 FOMC 회의 직후에 달러원이 기록했던 1017원 10전까지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1015원에서 1017원 사이에서는 저점 인식이 매우 강한 만큼 추가 하락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네, 최근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달러화의 상대 통화들의 움직임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역시 중국 지표 호주에 따른 위험통화 강세가 나타난 만큼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달러 원이 기존의 박스권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미 연준의 매파적인 분위기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는 달러화가 주도하는 외환시장 흐름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변수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데요. 이것은 미 연준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중요시하는 지표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으로 2% 이상을 기록했습니다만 미 연준은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의 1.6%에 이어서 2%에 근접하는 상승세를 보일 경우 미 연준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돋보기에서는요,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 어떤 건가요? 오늘 중국 지표 발표됐죠. 네. 일단 지금 이제 장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시는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이번 주 장을 좀 어떻게 보실 거냐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들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굉장한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현재의 상황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거냐 말 거냐라는 냉정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는 서서히 얘기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경기 지표 발표 쪽에서는
각각의, 그러니까 유럽의 PMI 지수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은 미세 조정 진행 중에서 지표가 지금 반전된 신호가 지금 확실히 나왔고요. 그래서 50.8이 지금 나왔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50 아래에 있냐, 50 위에 있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중국은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거나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못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드렸죠. 현재 미세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표 반전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수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도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나설 수가 있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아마도 시기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중국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PMI입니다. ECB가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 쪽이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근데 ECB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그래도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유일한 주체가 ECB라고 본다면 이번에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경기 지표의 하단을 막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제기했기 때문에 유럽 쪽, 중국 쪽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미국 역시도 1분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낮춰져 있긴 하지만 2분기 정도부터는 경기 지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방금 이제 예전에는 미국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실업률이 6.5% 밑으로 그리고 물가가 2%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분명히 실업률은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못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안 썼다는 거고요.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경기가 회복될 때는 분명히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좀 벌어졌던 부분들은 있었죠. 그래서 물가가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그거는 결국 소비 주체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성장이라는 거와 물가라는 게 이제 같은 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성장이라는 부분과 물가라는 부분을 조절을 해가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분명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런 부분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냐 적게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들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 외적인 문제.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를 외생 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체적인 어떤 문제를 안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에 문제는 내생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전자 이외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걸 외생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경제 외적인 변수. 그래서 외생 변수 쪽에서 이라크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경제 외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경기 회복이라는 거와 어떻게 충돌할 거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예전에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바로 회복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이고 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인데 우리 시장 수급이 요즘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도 좀 순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금액이 굉장히 작고 네. 몇 종목이 몰려 있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사실 그동안 우려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단일 규모로 이제 2천억대, 3천억대 매도를 했으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뚜렷하게 매도 규모를 보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매도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4,600억 정도 매도해서 거의 60% 이상을 삼성전자의 매도가 집중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매도가 집중되면서 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선물의 누적 매도량입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23,000계약 정도 누적 매도를 깔았는데 지금 이제 보통 외국인들이 누적 규모를 보니까 2만 계약에서 25,000계약 정도면 추가적인 매도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는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수급이 악화된 건 분명히 맞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놓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수급이 더 외국인 쪽으로는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의 누적 매도 규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환매수가 들어와야 되고요.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국면은 현재 지나가고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국내 기관입니다. 국내 기관인데 사실은 투신이나 금융투자나 이런 쪽은 어차피 수급 주체가 장애 방향이 위쪽으로 가면 따라붙는 쪽의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점에서 깔아서 살 수 있는 연기금의 방향이 어떠냐는데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자금 운용 자체에서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틀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상반기에 거의 이제 그 자금 집행을 끝내고 이제 하반기에 자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자금 투입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도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지수의 하단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제 6월 말입니다. 6월 말이라면은 보통 이제 3, 6, 9, 10인데 그 펀드 쪽 애들은 6월 말과 12월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좀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월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하락에 대한 압력보다는 반등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거세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거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최악을 지나서 이제 서서히 긍정적인 시장으로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좀 핵심적으로 봐야 할 주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때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그 경기 회복 신호가 그 지수의 상단권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악재는 바닥에서 반영을 안 하고 호재는 상단에서 반영을 안 해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지금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은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명한 요소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데, 일단 국내 변수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제 6월 말이 지나고 이제 7월 초로 접어들게 되면 바로 이제 실적 시즌으로 접어드는데, 그 실적이 나빠진다라는 것도 시장의 문제지만 실적의 예상치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상을 못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작이 이제 9조 원에서 시작해서 8조 8천억 계속 내려오다 이제 8조 원 초반대 중반대의 어떤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적이 많이 밀려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감이 안 잡히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거꾸로 본다면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럼 8조 원 초반대라면 거의 제가 볼 땐 바닥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적의 전망치는 그렇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주변에 깔려 있는 다른 업종의 그 일시적인 충격들은 잠깐씩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거의 실적의 예상치의 눈높이가 거의 최저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이 지금 1,000원이 깨진다, 뭐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다 온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이. 예, 여기서 변동폭이 나타나봐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 변수, 그러니까 실적 국내 변수죠. 그러니까 해외 변수가 아니라 국내 변수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예상치의 하회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의 문제는 웬만큼 시장에 많이 녹아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봤었을 때 아마도 지수의 저점은 6월 말 내지는 7월 초, 뭐 조금 더 늘어진다고 한다면, 그 7월, 그 옵션 만기 정도까지가 아마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어떤 시장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심리적으로 보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우리가 견뎌야 될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조금만 견디고 나면은 좀 기쁜 일이 있겠네요. 근데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새벽 잠을 설쳐가면서 응원을 했건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죠? 주식 시장도 시원하게 좀 올라주면 기분이라도 좀 좋을 건데, 이 글루미 먼데이, 우울한 월요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이 언제냐?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하나 있네요. 바로 투신의 윈도우 드레싱 충분히 기대도 된다. 이 반기 말 윈도우 드레싱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 배당 이제 기산일이 있다고 왔습니다. 배당에 관련된 종목들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들 종목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될 것 같네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시다면 탈코스닥 거래소로 가셔야 됩니다. 코스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현물에서의 매도세 안 나오고 있죠. 선물에서의 매도, 이 유럽계 자금인데 이제 유럽계 자금이 지난 10월부터 올해 6월달까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작년 8월, 9월달 두 달 동안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을 때 지수가 10% 폭등하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유럽의 이동성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 7월이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지수 위주의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 보세요. 고가권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LG화학도 올라가고, 그쵸? 고가권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확산된다. 유럽계 자금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소재 산업재군들, 이 군들이 본격적으로 도약할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듀퐁이나 캐터필라, 듀퐁 하면 화학업체죠. 그리고 캐터필라 하면 기계업종인데 이 두 기업이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요, 글로벌 경기의 회복, 실물 경기의 회복에 기인한 상승이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지수 떨어지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대형주 쪽으로의 편입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꼭 옮겨가시자,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장 특징주의자 나무의 밸류밴드 관심 종목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CJ 가져왔습니다. CJ 보시겠습니다. CJ 주가가 오늘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악재가 나왔어요. 사실은 CJ그룹 오늘 일가 측근인 이제 노희영 고문, 이 부회장의 가장 이제 오른팔 왼팔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의 인물인데요. 탈세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가고 있다. 이 부분이 분명히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CJ를 보니까요, 수급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작년 말에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 다 매도했어요. 그런데 올해 3, 4월 들어서 13만원대 다시 재매수했습니다.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10만원에 매도해놓고 13만원에 다시 샀어요. 이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는 건 뭐예요? 수급 따라 당겨가지고는 돈 못 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 사가지고 외국인이 파는 종목 팔아가지고 절대 수익 낼 수 없어요. 수급은요, 그냥 잠시 서로 간의 의견 차이와 자기들의 전략 속에 숨어 있는 거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연기금 사는 종목이 좋아, 투신 사는 종목, 외국인 사는 종목이 좋아, 이렇게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그 결과는요, 결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항상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6월달 들어서는요, 투신하고 증권사 그리고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어요. 오로지 하나 연기금만 매수를 하고 있는 점은 이 CJ의 특징적인 수급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화 강세 수혜주 하면 대표적인 종목이 이런 음식료 업종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또 CJ이기도 하고요. 상관계수가 0.6에 6번, 0.58, 59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환율과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라는 거죠. 즉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요, 급속도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계속 가져간다는 겁니다. 물론요, 1,000원대가 쉽게 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1,000원대에서 다시 1,100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1,000원대 기간이 머물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깨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원화 환율에 대한 수혜주 CJ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비상장 기업이죠. 올리브영하고요. 포드빌, CJ 포드빌의 실적이 2분기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장 기업들은 성적이 다 좋아요. 근데 비상장 기업 이 두 개가 아직은 좀 실적 개선이 좀 더디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비상장 기업 두 개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업의 실적 전만 좀 보면은요. 일단 자회사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E&M 실적이요. 급등하고 있죠. 급증입니다. 급증. 100%에서 1000%대까지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늘어난 실적은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요즘에 주가가 거의 랠리인데요.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받는 로열티 올리기로 했죠. 그래서 로열티 수입도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CJ의 실적은 2분기에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올 것을 예측하냐면 영업이익은 한 2268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순이익은 469억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CJ는 실적은 탄탄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회사의 터닝 포인트 까지 엮여 있으니까 사실은 주가가요 떨어질 자리가 별로 없는 자리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느 가격대에서 새로이 우리 산다면 매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매매 전략이 그리고 매매 타이밍, 매매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판단을 항상 도와드리고 있는 지표가 있죠. 밸류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밸류밴드 보시면은요, 지금 A 포인트입니다. A 포인트가 원래의 적정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 및 역사적 마켓 밸류를 고려했을 경우에 적정 주가는 12만 5천원 선, 바로 A가 나오는데, 이 A는 상승을 하기 전에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2분기 지금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잖아요. 영업이익이 2200억대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요, 바로 B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가격이 적정 주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이면은 틀림이 없다. 근데요, 향후 이제 환율적인 측면까지도 우리 고려한다면 기대치는, 시장의 기대치는 한결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신이나 증권사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폭이라는 거죠. 이런 소폭의 매도 부분이라면 리스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C포인트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C포인트 가격이 얼마냐면 16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16만 5천원. 그러니까 CJ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6만 5천원까지는 한번 그대로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로이 내가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적정 가격이 지금 14만 5천원이니까요. 오늘 가격이 14만 7천원 정도 되고 있죠. 현 가격 부근에서 마이너스권이 내일 중에 나타난다면 그 시점에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의 어떤 그 경기 방어주의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급락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J의 매수, 크게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모쪼록 CJ 보유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는 계속 보유하시고요.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우려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좋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고, 이 측면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 헤쳐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지금 어떠십니까? 잘 버티고 계십니까? 자, 코스피가요 0.5%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하락 중입니다. 자, 많이 조금 고민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6월달이 끝난 이후에 7월부터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달 뭐가 있죠?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에서 빼서 코스닥에 낙폭화대한 2분기 실적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오릅니까? 코스피에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은 많이 빠져서 올라가지만 화학주,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기대가 좀 있는 종목군들 뭐가 있을까요? 은행주들도 실적 기대가 좀 있나요? 신한지주, KB금융 올라가주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이거는 좀 유가 흐름이지만 어쨌든 좀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네이버가 현재 82만원 이상까지 치고 갑니다. 정말 좋은 모습 뭐죠? 실적 기대감입니다. 자, 다음이랑 카카오 합치는 거 좋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네이버 라인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다음 살 바에 네이버 사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분할 매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포인트 기억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고려한 결과죠. 실적 기대가 되는 건설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튀어 올라갑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철강주 역시나 현대제철 튀어 올라갑니다. 요런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코스닥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장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 시장 되게 빨리 캐치합니다. 너무 빨리 캐치해서 조금 빠졌다 올라오는 경향도 있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빨리 보니까 잘만 따라오시고. 자, 오늘 제가 한 종목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봐드리도록 하고,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해드릴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백주 문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나 5가지 종목입니다. 네이버, LG화학,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아이마켓, 코리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를 볼게요. 아까도 보여드렸는데요. 4% 이상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은요, 제가 가지고 나올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21선을 깼다가 올라간다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꽤나 한 달 내내 자주 갖고 나왔습니다. 5월달에도 여러 번 갖고 나왔고요. 4월달에도 여러 번 갖고 나왔습니다. 특히 5월달엔 제가 21선 깼다 올라가면 매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수급에서 살펴보자면 금액으로 네이버 350억 현재 외인 매수 중이고요. 그쵸? 자, 그리고 기간은 49억 원치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350억 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의 현재 외인의 매수 수량을 살펴보자면요, 144억을 외인들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죠?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을 정도의 매수량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요, 네이버 전고점 뚫고 간다라고 판단합니다. 전고점 88만원입니다. 못 갈 이유 있습니까? 당장 내일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어찌됐든 간에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전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가져가지고, 지금 더 이상의 매수는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더 이상 못 드립니다. 제가 한 달 내내 떠들었어요. 더 이상은 못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을 같이 볼게요. 자, 제가 LG화학을 말씀을 드릴 때 예언을 했죠. 롯데케미칼도 예언을 했어요. LG화학 차트를 조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LG화학 차트,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일봉 차트 볼 때 제가 여기 바닥이다, 그리고 여기도 바닥 포인트고, 그냥 바닥 포인트 만들어주고 라인 따라서 있고, 정말 쉬운 거 진짜 제가 이거 한 10번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올려봤을 때 LG화학의 고점 포인트는 다음 고점 포인트 얼마로 말씀드렸냐면은 29만 원이라고 이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음 포인트 LG화학은 29만 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갔잖아요. 찍고 왔어요. 오늘 올라가는 거 조금 이 고점 부분에서 좀 운동을 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포인트 보시는데 롯데케미칼도 같이 차트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은 제가 일봉이 아닌 이거는 주봉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봉을요. 제가 좀 뒤로 크게 좀 보겠습니다. 주봉을 가지고 또 제가 예측을 했죠.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서 또 바닥으로서 반등을 줄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평행하게 선 만들어 보자. 자, 요렇게 올려. 여기 고점 포인트. 자, 여기서 여기까지 6개월 걸렸습니다. 떨어지는데 6개월 걸렸고요. 다시 올라가는데 6개월 안 걸릴 이유 있을까요? 자, 연말까지 갑니다. 연말까지 계속 상승 분위기가, 여기 아니네요.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높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천히 갈 거예요. 절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 이렇게 급등 안 해요. 주식은요, 절대 급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간다고요? 어떻게? 천천히 횡보하면서 올라간다고요. 올랐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쵸? 기억하셔야 됩니다. 롯데케미칼, LG화 오늘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왜죠?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에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 거기에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지금 개인 물량을 빼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이 올라가는 이유.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 지금 현재 고려아연이 올라가는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금값이 올라간다고요? 거기 포인트도 있지만 그 다음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비철금속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될까요? 상승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현재 그래프는 고려아연인데요. 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예측을 좀 해보자고요. 자, 일봉으로 갑니다. 바닥 포인트 새롭게 잡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라인이 있었는데, 그쵸? 여기였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여기였어요. 원래 작년 4월 때 포인트 자체는 여기였는데,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새롭게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쵸? 빨리빨리 대응 캐치하는 게 장땡입니다. 다음 포인트 어디요? 여기 보이네요. 40만원 포인트 정도가 보입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이유 실적 이슈입니다. 2분기 실적 이어서 3분기까지 강한 수급 나올 가능성 높다는 거. 오늘 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 따라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거 먹으려고 따라가실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 접어두시라고 가져나온 것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이마켓 코리아 보겠습니다. 오늘 마땅하게 종목 선택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미삼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 신고가를 그려주네요. 대박입니다. 자, 5% 이상 급등합니다. 마이마켓 코리아. 최근의 수급부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의 수급 보니까요. 외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려, 종목을 끌어올립니다. 정말 많은 물량을 끌어올려요. 사주고 있어요.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죠. 자, 오늘장 수급을 살펴보니까 보시면 외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잘 들어옵니다. 자, 이거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될까요? 못합니다. 자, 이거 만약에 설마 제가 이거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거 들고 계신 분들 가져가는데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는데 매수를 해보겠다. 너무 잘 가니까 매수할래.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왔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좋은 종목도 조정은 나왔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언제 사야 되나요? 21선 깼다 올라갈 때 항상 그 흐름이 나왔잖아요. 최소한 21선 깼다 올라갈 때 흐름 보셔야 되는 거죠. 그쵸? 지금은 그냥 넉놓고 구경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상담을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SK하이닉스가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7794님하고요. 2964님. 7794님은 조정 중인데 언제쯤 매수 가능한 거라고요? 2964님은 45,000원이신데 연말까지 봐도 될까요? 두 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SK하이닉스 제가 지금 이거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매수 못하는 종목입니다. 절대 이거 지금 매수 사인 하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5만원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오늘 장에서 매수 사인하는 전문가 정말 위험합니다. 네.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추천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험하다고요.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모멘텀 시장에는 계속 좋은 뉴스만 나와서 뉴스를 계속 터뜨립니다. 빵빵빵. 그렇죠? 자, 뉴스를 그렇게 좋게 터뜨리는데 보내주고 있는데 뉴스 기사 이러면 다 좋아요. 그런데 수급은 이게 뭐냐고요. 자, 하루 블록딩 물량 빼고 18일날 블록딩 물량 빼고 보더라도 기관들은 계속 매수세가 잡힌다고요. 그렇게 사던 외인들도 천천히 어제 매도세 잡혔다고요. 자, 오늘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외인이요 84억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기관이 10억밖에 안 사줘요. 10억밖에 안 사준다고요. 여러분 SK하이닉스 이거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죠.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그래요. 최소한 이 종목 45,000원 아래까지 꽂아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올라갈 때 2분기 실적 발표하면 실적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실적 이용해서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폭탄 드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45,000원 사셨던 우리 번호가 2964님 20% 연말까지 봐도 될까요? 선택은 이제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수익 실현하겠어요. 네. 아니면 10%만 가져갈 것 같아요. 10%는 차익 실현하고 10% 이상 수익 났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45,000원 매수하신 것도 조금 위험하게 하셨잖아요. 걱정이 되시니까 연락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걱정을 덜어보자고요. 걱정을 덜어봅시다. 나중에 다시 먹으면 돼요. 시간이 좀 있더라도. 아니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비중을 줄이셔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던가 이렇게 좀 하시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토비스 7359님 토비스 볼게요. 매수가가 잠시만요. 9,800원. 이렇게 주식 자꾸 하실래요? 자, 7359님. 네. 9,800원.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주식을 사세요? 선 그었죠, 제가?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네 번째 고점입니다. 이번에는 뚫고 가겠지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뚫고 올라갈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벌써 4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남았네요. 가능하겠습니까? 25%에 베팅 하실 건가요? 25%에 정말로 25%에 내 돈 넣으실 거냐고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은 살아있네요. 좋아요. 기관 수급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관들이 변심하고 떠나간다. 주가 어떻게 될까요? 빠진다는 거죠. 위험한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기관 들어오네요. 다행히 잘 들어옵니다. 오늘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파시냐? 언제 파시냐? 제발 부탁드립니다.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냐? 기관이 매도를 나갈 때, 기관이 집을 나가버릴 때는 이 종목 비중을 팍 줄이셔야 됩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신에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요, 최소한 3만 주, 몇만 주, 3만 주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거래량 대비해서, 기관이 매수하는 물량 대비해서. 3만 주 잡죠. 그래서 3만 잡겠습니다. 3만 주 이상 매도가 또 나온다. 이때처럼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데, 하루는 괜찮아요. 이틀 연속 3만 주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나온다. 그 다음날 또 안 나왔잖아요. 또 나온다 그러면 비중 줄이십시오. 아마 그러면 이 종목, 그날은 3에서 4% 밀릴 겁니다. 그날에는요, 정말 부탁드리지만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대신에 다음부터 이렇게 고점에서 조금 사지 마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고요.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거나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바닥에서 수급 들어올 때 하잖아요. 좀 편안하게 가자고요. 주식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편안하게 합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주가 있기 때문에 SM 보겠습니다. 4210님
36,400원 50% 언제쯤 매도할 거야? 자, 410님 수급을 보고 매수하시는 건가요? 그냥 싸다고 그냥 단순하게 싸니까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수급 볼게요. 이게 지금 수급이 있나요? 사신 가격에서 기간이든 웨인이든 수급이 좀 있었나요? 요때 사셨잖아요. 아니면 그 전인가요? 그 전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사셨다면은 너무 조금은 위험했어요. 그쵸? 자, 근데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오늘? 오늘도 보세요. 팔고 나간다고요. 수량으로 봐드릴까요? 자, 오늘 웨인 18,000주, 기간나 4,000주 매도 나갑니다. 기타 업인 26,000주 또 나갑니다. 매도가 나가고 있다고요. 매도가. 아직 반등 실마리가 안 나왔어요. 3% 급락. 자, 엑소 멤버 백현이랑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랑 사귄답니다.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입니다. 악재예요, 악재. 악재라고요. 크리스 나가서 주가 그냥 완전 폭락했는데 우리 태연 이분이 왜 하필 엑소 멤버를 왜 하필 답답 미치겠네요, 저도. 자, 엑소 멤버 중에서 백현이요 서열 1위에요. 여러분, 서열 1위. 최고 인기남이에요. 왜 하필 백현을. 아이고. 자, SM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한데 SM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SM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약간은 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비중이 크시다면 좀 낮추시길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당장 비중이 50%시죠.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빨리 좀 낮춰요. 빨리 낮추시고요. 최소한 20% 아래로 가져갑시다. 30%는 덜어내자고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급도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들고 있는 보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이 프로아코인데요. 로마선 보이시나요, 여러분? 수익 실현합니다. 좀 이따 봐드릴게요. 광동제약 홀딩하고요. 한국타이어 가져갑니다. 한국타이어가 결국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도 가져갑니다. 현대제철 플러스 포스코 ICT 마이너스인데요.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조정 받는 것 같은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선을요. 시장 안전 좀 밀려요. 사실 제가 목표가를 12,000원까지 올렸다가 매도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좀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가 낮아지고 오늘 지수 영향이라고 하지만 그냥 저는 정리 이 정도에 만족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올라서 로만손이 급등을 하건 말던 간에 그냥 전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운 게 낫다 라는 말씀 자주 드립니다. 이쯤에서 만족하자고요. 네, 만족합니다. 대신에 오늘 로만손을 정리하고 이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관심 줍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로만손 잘 드셨죠? 축하드리고요. 롯데케미칼로 이동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뭐 오늘도 중국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잠정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글로벌 소매 판매 개선 주목해봐야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주 2분기 실적 기대감 예상치 이상 나올 가능성에 베팅합니다. 기관들의 외인 관심 받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롯데케미칼은 제가 주봉으로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닥 포인트. 아까 그림 똑같아요. 네, 이렇게 평행하게 가고 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갑니다. 그쵸? 다음 포인트 여기까지 보나요, 제가? 아닙니다. 얼마까지 보냐면요.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로 지금 매수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의견입니다, 여러분. 관심 줍니다. 참고하세요. 종가로 들어가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22만원까지 많이 안 봅니다. 전고점 포인트. 원래 더 봐도 되는데 1차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만원 정도까지 반등을 주는 포인트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제가 17만 4천원 짧게 갑니다. 17만 4천원 라인은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을 할 테니까 여러분 지켜주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일 로만손 요거 관심에서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을 관심군으로 해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 주식시장 평생 열려 있습니다.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또 좋은 얘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980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30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